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데 또 4월 28일이 있습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산재 노동자의 날입니다. 관련해서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대표단이 지난 21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관련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여간 200여 명 이상이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을 했고 13명이 사망에 이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던 김수정 학교 비정규직 노조 수석 부위원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수석 부위원장 김수정입니다. 네, 그동안 돌아가신 분이 13분이나 되세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3년간 폐암 산재 신청자가 214명이고요. 네. 거기서 169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고 32명이 불승인이 되셨습니다. 예. 그 안에서 저희 조합원 선생님이 13분이 돌아가셨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지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그 누구도 이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상황이고요. 21년 고용노동부의 권고로 PET-CT 임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로 32.4%가 폐결절 등으로 이상 소견이 나왔고, 그 이상 소견자들이 이제 폐암으로 이제 진행한 경우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결과가 이제 일반 여성들의 폐암 발생률보다 이제 17배 높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 기업 1위에도 이제 시도교육청이 뽑히는 이제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리하다 보면 연기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과 상관성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국제암 연구소 등 학술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온의 기름을 사용하는 이제 구이나 볶음, 튀김을 만들 때 조류흉이 발생을 하는데 그렇죠. 이 조류흉이 1급 발암 물질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튀김이나 볶음 등의 조리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조류흉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혹시 안전 시설이나 뭐 장비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크게 장비는 없고 이제 저희들의 계속된 투쟁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제 현업업무 종사자로 포함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에 이제 급식노동자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처음 인정받고 고용노동부에서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시설 이제 설치 가이드를 발표를 하고요. 교육청에서 이제 3개년에서 5개년 환기시설 개선 계획을 하고 있지만 개선된 곳은 아주 이제 미미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인력 기준이나 환기 시설에 대한 법적 마련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일반 가정집에도 보면 후드가 달려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처럼 조리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것들이 더 정확히 어떤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제 노동자들에게 그럼 뭐 마스크 뭐 써라 이 정도밖에는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게 없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아주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시설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돼야 된다는 법적인 이제 기준이 없다 보니 고장난 채로 이제 계속 이제 급식 노동자들이 근무를 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조류흉에 이제 노출되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폐암 말고 혹시 업무상 질환으로 의심되는 다른 질환들이 또 혹시 있나요? 많습니다. 요 근래에 이제 폐암이 많이 이제 여론에 이제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이제 급식 노동자 95%가 모든 이제 거의 뭐 100% 가까운 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네. 그 이후로는 뭐 굉장히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질병들을 뭐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근골격계 질환이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요 근래에 이제 폐암 질환이 이제 많이 이제 언론되면서 이제 그 속에서 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팔이나 뭐 손목 이런데 그 힘든 그 문제 있는 분들이 많죠. 예, 손가락이 휘거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폐암 같은 경우 급식 노동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근무해야만 산재로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폐암은 이제 암인자가 생긴 뒤 발병하기까지 최소 10년이라는 이제 폐암 잠복기를 이유로 들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예, 예.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개인 건강 상태도 다 다루고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음, 학교마다 이제 급식 메뉴도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기시설 상태도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급식실이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거나 네. 작업 환경이나 식수 인원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복합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함에도 이제 질판이는 여전히 이제 10년 근무라는 폐암 잠복기를 들어서 일률적인 이제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산재 승인을 하고 있는 그런 관행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당장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10년 미만자들도 폐암이 발생되고 있지만 지금 산재 승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네,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뭐 내놓은 개선책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 아니 이런 문제 계속 제기가 돼 왔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무슨 되어 왔는데 저희가 뭐 한 10년 넘게 계속 이제 학교 급식 문제를 계속 이제 문제를 요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게, 교육부나 정부에서 당장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이고 여성 노동이라는 이제 천시하는 인식과 무관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지난 윤석열 정부를 되돌아가도 노동 문제는 아예 이제 언급되지도 않았고 비정규직의 빗자도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예. 굉장히 저희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른 거면 이거는 최우선으로 개선되거나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지원돼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시급한 거는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고강도 압축 노동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노동 환경 개선이나 굉장히 그리고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고 있어요. 저임금이나 저임금 구조도 해결이 돼야 될 것이며 그리고 방학 때 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방학 중 임금 대책이라든지 이제 환기 시설 이제 개선이 되고 그래서 인력 충원이 이제 가장 시급하게 충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결혼이 굉장히 심하고 중도 퇴사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어쨌든 종합 대책이 이제 분명히 마련돼야 된다라고 혹시 그렇게. 정치권의 응답은 좀 있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체중 강정의 중심이었던 광화문 청사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학교 급식 위기 해결과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를 위해서 대표적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한덕수 이제 직무대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매일 정부 청사 앞으로 오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기자회견 하고 이제 저희 농성장을 찾아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국민의힘은 아예 이제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셨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학교 급식 문제, 이제 방학중 무임금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약속을 해주셨고. 다행히 이제 어제 늦게 결정됐지만 오늘 민주당과 정책 협약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약식 합니까? 네네. 그래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호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함께 하시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정 학교 비정규직 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